MBC가요.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서 여러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오늘은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C가 지기현 재판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결과를 좀 발표해 주시죠. 자, MBC가 지난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일단 지기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기현 재판부의 내란 재판이 공정하지 않고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주장에 대해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네네. 지기현 공정하지 않다가 63%, 그렇지. 공정하다가 23%가 그렇지. 나왔습니다. 아니, 공정하다 23도 너무 높은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거 높죠. 하여튼 저것 때문에 아주 나도 돌아버리겠는데 너무 저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네. 63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야. 맞아. 지기현. 이제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 전 국민적 인식이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짧게 한 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말이 살짝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소위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 내지 특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특별 재판부는 헌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만들어졌었어요. 4.19 때.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도 부패 전담 재판부 이런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입법을 하지 않아도 대법원에서 훈령만 바꿔도 만들 수 있어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희대가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그래서 적어도 지금 1심은 어느 정도 종결이 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담 재판부 내지는 특별 재판부를 만들면은 윤석열을 이렇게 내줘야 돼요. 1심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1심은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고법에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1심이 끝나면은 모든 사건 김용현 지기현 사건이란다. 김용현 사건 뭐 한덕수 네. 윤석열 사건을 전부 다 서울 고법에서 한꺼번에 전담 재판부에서 딱 틀어지고 가는 게 맞다. 네. 그러려면 사실은 저는 지금은 조희대를 때려야 되는 때입니다. 대법원에서 이거 그 훈령 규칙 바꾸면은 바로 전담 재판부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일 아마 저희들이 그 대법원 앞으로 갈 텐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서 마치 국회가 무슨 뭐 딴 일을 하면 그건 또 안 된다라고 반대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조희대 그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조희대가 정말로.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예. 이거 모르겠어요. 여기 다 알거든. 막혀 있어 지금. 알거든 자기도.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 그냥. 있고. 예. 결국은 이제 조희대가 나서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인데 결국은 나서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국회가 나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이제 국회에서는 2심부터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제 재판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내란 전담 재판부 발의에 들어가서 지금 공동 발의 받고 있는 중이고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내일쯤 발의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 논의한 것보다 이제 조금 더 강한 것들을 몇 가지 좀 담아서 발의를 해서 병합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좀 물길을 열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참에 이제 앞으로 그 민주원정 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이나 외환과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전담 재판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전담 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 결과는 재판의 내용은 그 재판부의 그 별도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다 방송하고 재판의 결과를 소수 의견까지 다 담아서 공개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지금 발의를 준비를 다 마친 상태고요. 네.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저희는 이제 1심부터까지 가능하도록 일단 해놓긴 했는데 시기상으로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심까지 담아내기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현재 순서로 가면 2심부터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전폭적으로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재판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그 조희대가 본인이 결정하면 벌써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였어요. 네.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입법부가 나서게 되는. 내란 사범에 한해서는 사면은 절대 할 수 없게끔 하는 그 법안도 이야기가 법안. 됐는데 예. 그거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거는. 법사위는 지금 법안 지금 1소위 오늘 내일 하고 수요일 날 전체 회의를 통해서도 일부 하고요. 요번 주 다음 주까지 모든 지금 사법개혁 관련된 그 법안들을
완료하려고 전투 태세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저도 코뿔소의 뿔을 매일 달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아, 고맙습니다. 날카롭게 쑤셔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 항상 그 사면 때문에 사람 돌아버리거든요. 네. 항상 그놈의 사면 때문에. 사면이라는 게 아. 결국은 정치적 상황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윤석열은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면될 일은 절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 그런 말을 하지 마. 법으로 법제화해야 돼. 맞아요. 그런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이명박하고 박근혜한테 또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내가 진짜 말 나온 김에 또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사면할 때 제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거든요. 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권의 인기가 높다 보니까 나를 또 욕하는 거야. 저 돌대가리 저 정무적 판단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너는 좀 빠지라고 저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니까. 맞아요. 애초에 그런 생각을 못 하게끔 법제화 시켜야 된다. 윤석열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아, 네, 진짜죠. 신이 쿠데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고요. 네. 저는 솔직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시기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 쉽게 말하면 이제 시동이 꺼지려고 하니까 다시 시동 거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애초에 뭐 직위원이 또는 뭐 조희대가 그런 사람인지 알니까 직위원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또는 특별법 이런 것들 일찍 꺼낼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맞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직위원의 1심 판결에 의해서 결정 날 것 같아요. 직위원이 1심 판결에서 뭐 사형 정도 선고해 버린다. 그러면 내란 재판 전담 재판 하자는 소리 안 해도 될 거예요. 그죠? 아, 그건 또 그런 상황인데 들어갑니까? 네. 직위원의 1심 판결에서 이상한 판결을 내리면은 그게 확 불길이 치솟을 거예요. 뭐 그런 정치적 상황까지도 예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형 정도. 그것보다 더 센 건 뭐가 사형 정도. 있나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란 범죄는 사면을 없애는 뭐 이런 것도 네.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오. 이게 뭐냐면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꼭.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그 말하자면 이제 종신형하고 감형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절대 감형을 못하게 하는데 이게 미국, 영국, 네덜란드, 튀르키예 뭐 등등등 해서 사실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사형 내지는 뭐 무기형 이렇게 해놨다가도 감형을 해줘가지고 또는 가석방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가석방으로. 제발 그래서 좀. 저는 일반적인 그 규정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몇십 년째 안 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거 도입하는 방안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반드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꼭 좀 부탁드리겠어요. 이게 또 이거 가명이 또 있었네. 그 그래요, 휠체어 가명이 이렇게 될 수 밀면서 또 나올 거 아니야 또. 가석방 가명. 되거든 가석방. 아,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게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미국도 당장 그러니까 뭐 150년, 200년 막 이렇게 네. 그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석방도 없어. 만약에 전두환이가 그렇게 진짜 원리 원칙대로 처벌받았으면 윤석열이가 이런 꿈 꿨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못하죠. 나는 꿈 못 꿨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못 보죠.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욱 씨- 법적인 안정 장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건 민간의 여론들을 그런 식으로 정치권이 타협적으로 가는 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매불쇼 500만 구독자 이러는 순간에 누구도 사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의원님 시원하신데.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이야기를 보태자면요. 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든가 또는 내란범은 사면이 없어야 된다. 법을 만들잖아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어떡할래요? 뒤집혀요.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할래요? 결국 중요한 거는 정치적 상황과 민주주의의 공고합니다. 네. 즉 윤석열이 죽을 때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야 한다. 윤석열이 죽을 때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이어가야 된다. 이런 정치적 논리가 또 성립되는 거예요. 오,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나가요? 어떻게 알았지? 알겠습니다. 근데 문득 갑자기 이상한 맥락에서 이상한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왜 갑자기 한동훈이가 난 그 생각했는데. 그 사형 그 정계- 집행 시설 왜 점검했을까 갑자기? 아유,
너 갑자기 저도 궁금하네. 그때 가고 있었어요. 한동훈이 예지력이 있네. 아이고 왜 갑자기 점검했어?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새끼 나 잘못되면 이거 사형인데 이거 집행하려고 저러나 이랬을라나? 뭐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게 좀 문득 떠올랐습니다. 네. 그냥 어그로야 어그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MBC 여론조사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물어봤군요. 네. 마찬가지로 구속 기각 결정 2번이나 됐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영장 기각 적절하지 못하다가 52%, 영장 기각이 적절한 결정이라는 게 28%가 나왔습니다. 적절하지 못하다. 요거 80까지 올립니다, 오늘. 그렇죠. 네, 네. 이게 진짜 심각하거든요, 박성재는. 지금 새롭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계속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대통령이 된 후 한 일,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한 네. 일. 첫 번째는 이제 공권력을 활용해서 과거에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덮는 일. 네. 이게 이제 하나고 네. 또 하나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새롭게 신상 죄를 만드는 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죄를 덮는 데는 박성재를 통해서 많이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의 정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 5월 2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백수 사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그 이틀 뒤인 4일 윤석열이 박성재랑 통화하면서 1시간 15분 통화합니다. 네. 5일 날은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텔레그램을 또 보내죠. 네. 7일에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을 갑자기 딱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12일 날 윤석열이랑 박성재가 4번이나 통화하고 13일에 박성재 주도로 검찰 고위 인사 단행 다 진행해버리고 14일 날 이원석이 출근길에 7초 침묵 소극적 저항하죠. 15일 날 윤석열 박성재가 또 통화합니다. 이게 5월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뜻대로 김건희 죄가 다 덮여버립니다. 네. 10월 2일 검찰은 디올백 무혐의 처분 내리고요. 그리고 10월 17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또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든요. 검찰이 10월 17일에 도이치모터스까지 무혐의 처분 딱 내리니까 윤석열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네.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요게 이번에 복원이 됐어. 맞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검팀에서 복원을 했는데 그 무혐의 처리한 10월 17일 저녁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내용을 봤더니 그 도이치 검찰 수사가 이거 불법 수사인 거를 알고도 한동훈 요놈이 알고도 이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어.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해주고 있어 이거. 도이치는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네. 라고 텔레그램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윤석열? 아니 한동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임을 알면서도 기소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또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걸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앉았어. 이렇게 이제 텔레그램 보내고 나서 2시간 후에 윤석열이 또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화까지 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30분을 30분을 또 통화를 합니다. 네. 이런 이 검찰 그리고 박성재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당장 구속해야죠. 특검이 아. 지금 그 영장 이게 기각됐다고 해서 그럼 불구속 기소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박성재 같은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영이 쓰고 하는 거지. 국민들 여론 보세요. 지금 근데 이제 또 그 수원 브라더스하고 중앙지법이 문제긴 한데 네. 그러니까 주말에 당직 판사한테 꼭 받으세요. 당직 판사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웃기긴 한데 네. 이렇게 그냥 이 정도 기각됐으면 어쩔 수 없지 불구속 기소하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특검이 끝까지 구속영장 더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이게 윤석열 말을 해석을 해보면 네, 띄워줄까요? 한동훈이 2년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를 안 한 거죠. 그렇죠. 네. 왜 안 했을까? 차곡차곡 쌓아서
지가 2인자가 되려고 하는 딜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또 탁을 한 거죠. 저게 나와 관련된 것들을 빨리 털어야 되는데 안 털고 시간 끌면서 쌓고 있어. 뻔하지. 나 2인자 해주세요. 그러면 덮을게. 이걸로 나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식에 딱 보면 한동훈 계들이 쭉 날아갑니다. 쭉 날아가죠. 지들끼리 한동훈이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알면서 덮으면서 지 권력의 기반으로 또 저걸 활용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 하는 한동훈이는 똑같은 놈들이다. 한동훈은 정의 차원에서 기획하는 게 아니라 딜 차원이었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불러다 놓고 앉아가지고 인상 쓰면서 네가 내 자리를 넘봐 이런 겁니다. 일리 있는 느낌입니다. 그 이제 10월 17일 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를 그 뒤에 타임라인을 조금 보면은요. 10월 26일 날 조국혁신당이 정당 최초로 장애 집회를 해요. 윤석열 탄핵 집회.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해요. 네. 근데 박성재 그 법무부 공공수사과장이 사찰을 해서 박성재한테 이 집회 상황을 사찰을 해서 박성재한테 보고를 해요. 근데 공공수사과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공안부 쪽이 공공수사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회 상황을 그거는 수사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보 수집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를 수사 상황도 아닌데 정보 수집 대상도 아닌데 사찰을 해서 박성재한테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하고 10월 26일 날 했죠. 근데 갑자기 11월 12일 날 한 2주 딱 뒤에 조국 대표 대법 선고일자가 잡힙니다. 그때 굉장히 급작스럽게 잡혔어요. 그리고 12월 12일 날 선고를 해서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가요. 그 중간에 내란이 있었던 거예요. 12월 3일 날. 그렇죠. 그럼 이 타임라인에서 야 이게 그냥 공공수사과장의 일탈이나 박성재가 공공수사과장의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을 이 타임라인에 동원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있었다. 대법원이 이 타임라인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요. 네. 전 특검이 이 부분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특검이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대검에다가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거 공공수사과장도 이름도 다 특정돼 있거든요. 공공형사과장. 형사과장 죄송합니다. 네, 형사과장. 공공형사과장 이모 씨. 이땡땡 씨예요. 네. 이땡땡 씨. 네. 감찰에 곧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감찰하고 수사로 넘어갈 개연성도 매우 높다. 자,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네. 하고 싶은데 제가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하는 그 윤석열 탄핵 집회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이모 씨가 이모 씨입니다. 보고를 했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박성재에게. 박성재에게.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도 공공형사과장에게 박성재가 보고를 받았어요. 아이고. 근데 그거는 이름이 나와요. 이병주라고. 같은 사람이? 이명 하나는 이모 씨고 하나는 이병주라서 병주. 같은 직책이거든. 네. 네. 왜 나는 그게 동일인인지 아닌지가 좀 궁금하더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일부 부장입니다. 사법연수원 35기 이병주가 맞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아무튼 예, 그 부분은. 예, 예. 근데 그렇게 명태균 추정하고 관련해 있습니다. 가지고는요. 공공형사과장이 보고를 했어요, 실제로. 예. 박성재한테. 당시 보고할 수 있죠. 24년 그건 이제 할 수 있나요? 6월달부터 할 수 있죠. 근데 그 조국 공공형사과장이고 대표 관련 집회는 이건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 국내 정치 개입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불법이고. 정치 사찰이에요, 개입이 되는 정치 거죠. 정치 사찰. 사찰이 되는 거죠. 네. 정치 그리고 사찰.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한테 박성재가 또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것을 박성재가 다 보고받아. 네. 그런 다음에 그때 김건희, 윤석열 집사 역할을 한 것 아니겠느냐. 박성재가. 예, 뭐 집사 역할뿐만이 아니고요. 신장식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박성재가 조국 대표의 최종심 대법원 판결 날짜 잡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윤석열 최측근인 박성재와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의 뭐 추론입니다. 네. 추론입니다. 이 내란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검이 뭐 그런 그렇죠. 식으로 좀 그러면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박성재 영장이 지속적으로 기각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도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사법부가 이제 관여가 될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너무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조국 대표의 대법 선고가 12월 12일. 12일. 그 날짜는 언제 잡혔던 거예요? 11월 12일. 11월 12일. 12일에 잡혔던 예. 거예요? 그 10월 26일 날 집회하고 2주 뒤에 대법 선고 날짜가 잡혔다니까요. 그래요. 11월 12일에. 네, 11월 12일 날. 딱 잡혔어. 그 이 타임라인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오. 그래. 수사할 게 많아. 그러니까 조국도 날려야 되고 이재명도 날려야 되고 날려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차근차근 한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박성재가 구속되지 않는 게 뭐 구속영장이 미비하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속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사법부가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네. 지금 윤석열, 김건희, 박성재를 내란 특검은 정치 공동체로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범죄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공동체. 네. 단순히 정치 공동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친구인데?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게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오늘 전해드린 이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텔레그램 보내고 통화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어쨌든 박성재 핸드폰을 포렌식해가지고 복원을 맞아요. 하는 네. 과정인데 맞아요. 그럼 다 삭제를 하고 증거인멸을 한 건데 증거인멸의 그렇죠. 우려가 없다는 거. 이거를 예. 지금도 저는 아니 그 받아들이기가- 첫 기각할 때 영장 기각할 때 위법성 인식이 있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위법성 인식이라는 게 뭐야? 이게 다 법꾸라지들의 말장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이 얘기예요. 네.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건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위법성 인식 이 말이나 말이 안 되는 되지. 얘기입니까? 박정호. 영장 기각 사유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돼요. 박정호 얼굴이나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 박정호. 네. 박정호가 그렇게 했던 거잖아. 박정호. 네. 네, 박정호. 그래. 박정호. 맞지 너. 예. 얼마 전에 박정호. 박정호 판사가 그 웰바이오텍 회장 양남이 네. 거기도 영장 기각했잖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각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준수, 양남이 도이치 김건희 김건희. 이 셋이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그 다리란 그거 굉장히 말이에요. 중요해. 근데 여기서 영장을 기각해. 맞아요. 납득하기 박정호. 어렵습니다. 네, 진짜 박정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남세진. 네. 남세진. 남세진. 두 너 두 번째 남세진. 박성재 기각했잖아. 남세진. 남세진. 이름 빨리 안 나오게 만들어. 박세진 맞지? 예. 기각시켰잖아. 박세진. 아이고. 자, 그리고 그 계엄 당일에 그 대검 소속 검사가 그 방첩사 전화 받고 선관위에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리가 의혹 네. 계속 얘기했잖아.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검찰도 계엄에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정말 중요한 정황이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관련해 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압수수색 했더만. 내란 특검에서 오늘 오전 서초구에 있는 대검 청사의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내 위치해 있는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드디어. 그 당시에 출동한 인원들의 인적 자료 등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예. 내가 지금 한덕수 구형 15년 해갖고 내란 특검 엄청나게 씹어제꼈거든요. 네. 당분간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예. 요것만 속간해준다면 제 내란 특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당분간 씹는 거 중단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요거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심우정까지도 갈 수 있는. 당연히 가지. 가야죠. 예. 당연히 가지. 무조건 박성재도 또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심우정 가는 거고 박성재 가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예.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MBC 여론조사 추경호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네.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60%. 좀 아쉽네. 추경호가 방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가 26이 나왔습니다. 방해했다고 생각한다 60%. 요거 정확하게 95까지 올립니다. 네. 95까지 올립니다. 추경호 교란 작전. 요것만 그 전국에 좀 배포하면 안 되나? 그렇죠. 이것만 전국에 배포하면 이거 95%거든요. 그래요. 쭉 한번 다시 한번 읊어주세요. 자, 이 12월 3일 저녁 11시 3분 즉시 국회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바로 6분 뒤 11시 9분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고
윤석열과 추경호가 11시 22분에 통화를 합니다. 11시 33분 당사에서 국회로 장소 변경했다가 우원식 의장이 빨리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2분 뒤에 그러니까 추경호가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이때 바꿉니다. 이제 급해진 거야. 에이. 추경호는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렇죠. 이때 급해진 겁니다. 요 우원식 의장이 보낸 거는 전체 의원한테 이제 그 본회의장 오라고 보낸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좀 띄워주세요. 네. 이때 급해집니다. 그리고요, 저때 정확하게 00시 3분에 한동훈에게도 전화를 때립니다. 네, 추경호가. 추경호가 네. 야 빨리 아래로 내려와. 아 맞다. 굳이 한동훈을 끌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추경호는 양복 입은 내란 군이다. 그렇죠. 아, 의원들을 끄집어 빼잖아요 지금. 바깥으로. 끄집어 빼고 있잖아. 예, 네. 이 방해한 거 아니에요? 방해한 거죠. 거잖아. 예. 근데 이번에 그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이번에 그 특검에 참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네. 거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진술한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표결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실이랑 당사했던 복수의 국힘 의원들 이렇게 참고인 조사를 한 건데 그 중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표결에 참석을 못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표결 참여를 못한 의원이 있다면 이거는 내란 중요 임무를 실제 실행에 옮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진술이 나와 버렸습니다. 표결권도 방해한 거예요. 표결권 예. 행사도 방해한 거예요. 아, 이거는 뭐 국회의원이. 너무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나 우리 그 민주개혁 진영이 이런 중요한 그 전환점마다 판단을 할 때마다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는 국민적 상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팍팍 치고 나가면 됩니다.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추경호는 이제 아무튼 뭐, 네. 내일이 영장 심사잖아요. 그렇습니다. 3일 밤에 내일 영장 심사를 하면 3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영장 심사를 누가 하냐면 네. 이정재 얼굴 한번 볼까? 이정재. 이정재 이정재 얼굴 봐야지. 네. 또 윤석열 체포영장 또 기각했지. 수원 브라더스. 수완 브로더스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정재. 이러고도 이거를 영장을 기각한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무슨 뭐 법리에 다툼이 있단 얘기가 안 통한다니까. 끝났잖아 얘기가. 네. 표결권 침해 받았고 표결 방해했고 의원들 그렇죠. 끄집어 냈잖아. 네. 실제로. 실제잖아. 네. 이게 실제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죠. 실제요. 김현태는 실제로 의원들 끄집어 내지 못했습니다. 707 단장. 예. 네. 근데 추경호는 끄집어 냈습니다. 냈어요. 네. 들어가게 하고. 됐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진술한 그 의원들 중에 이런 언급도 있었다고 해요. 우원식 의장으로 맡은 본회의 개최 시간 추경호는 알고 있었잖아요. 언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전화했으니까. 그리고 통화했으니까. 윤석열이랑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랑 통화한 내용들을 내가 알았으면은 네. 표결 참여 여부 난 다르게 판단했을 수 있다. 이런 진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똑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깔끔하게 이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예. 추경호 의원이 어쨌든 뭐 영장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영장 여부와 관계없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기소가 될 겁니다. 분명히 기소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 추경호 의원이 딱 기소가 되면 누가 또 딱 걸리냐 하면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조지현 의원 등 원내대표 신동욱, 조지현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지현 의원은 거기서 김용현이랑 통화합니다. 김용현.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무슨 통화했을까? 김용현과 통화했어. 김용현과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통화했어요. 이거는 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그 원내대표실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근데 또 이것도 수사될 괜히 수밖에 또 없어요. 트집 잡을까봐 제가 말씀드려요. 맞아요. 조지현이가 그 자리에서 통화한 건 아니에요. 옆에서? 아니 시간대가 아마 다른 시간대가 거예요. 안 맞아. 전에 한참 전에 통화한 거야. 그것도 아, 이제 조지현 의원님 작은 걸로 죄송합니다. 또. 네. 또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예. 국회 네. 본회의장을 어. 들락날락하면서 투표 안 한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 사람도 굉장히 수상한 사람이에요. 네. 신동욱이가 진짜 수상합니다. 맞아요. 신동욱이는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가버린 나왔어요. 거거든요. 네. 근데 누구 전화를 받고 나갔거든요? 그게 추경호야. 그렇죠. 추경호 전화를 받고 나갔어.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가 무슨 통화를 했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참고인 그래서 조사도 안 안 받으러 나가는구나. 나오는 거다. 네, 네. 이 추경호가 잡히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이 추경호를 조사를 제대로 하고 포렌식하고 하면 사실 추경호를 정점으로 해서 추경호 최상목으로 이어지는 기재부 라인, 돈 라인들 전체가 움직였을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나와야 내란 계엄 관련해 가지고 얘네들이 결국은 돈과 이권이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하나하나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MBC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행보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는데요. 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 세력이랑 절연도 못하고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행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더니 행보 문제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0%. 아, 그런 행보 문제 없다가 20%였습니다. 야, 이게 높네. 제일 높네. 네. 와, 이거는 진짜 높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도 내용 보니까 보수 성향이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더 많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마저도 야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선거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과를 좀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이런 걸로 지금 시끄러운데 나는 그 자체가 아니 그 너무 웃겨. 왜냐하면 웃기죠. 추경호의 내란 중요 임무 수행을 쉴드를 치고 있잖아. 예. 그렇죠. 내란 행위를 쉴드를 치면서 무슨 반성을 하고 무슨 사과를 한다는 얘기야. 나는 이런 말장난이 나는 솔직히 장동혁보다 사과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싫거든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입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하자면 내란 세력과 정확하게 결별을 할 거면 당을 박차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도 없고 결기도 없어요. 그냥 자기 지역구에 지금 죄송한 말씀이면 제가 쭉 알아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전부 다 아우 장동혁도 싫고 뭣도 싫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역구에서 살 길을 찾아서 지역구에 콕 파묻혀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지 결기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신압으로 이제 말라 죽어가는 건데 뭐냐면 제가 최근에 장동혁 대표 이제 12월 3일이 취임 100일이에요. 맞아요. 취임 100일이야. 네. 내란 1주년이. 그럼 네. 그때 무슨 뭐 100일 메시지를 내니 많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그 뭐 윤어게인과 같이 하겠다. 무슨 뭐 사기꾼표가 따로 있고 도둑표가 따로 있냐.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윤석열과 우리가 하나가 추경호다. 되어서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네. 보면 딱 뭐냐면 그 예전에 임성한 작가 잘 네. 아시죠? 임성한 드라마 작가, 작가. 네. 드라마 작가. 네. 이번에 오로라 공주라는 그 대박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암 진단을 딱 받았더니 음. 암세포들도 생명이에요. 아. 같이 지내보려고요. 암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할래요. 아, 그 욕만이 나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지금 장동혁, 나경원 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딱 그런 거예요. 극우 내란 세력들 윤어게인, 전한길, 전광훈 이들도 당원이에요. 네. 이들과 함께 같이 생활해 볼래요? 살아가 볼래요? 이런 얘기 뭐예요? 네. 암세포도 생명이다. 이런 태도로 무슨 네. 지방선거를 아니 근데 치릅니까? 나는 장동혁은 봐봐 우리가 황교안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그 행보로 가잖아. 확실하게. 그럼 거기에 대해 평가를 받으면 돼. 장동혁은. 네. 네. 그런데 무슨 뭐 김재섭이니 김용태니. 그다음에 김용태 뭐 머리 예쁘장한 그 김용태 머리 이렇게 하고 아하. 그런 사람들은 네. 자꾸 사과를 해야 된대. 그러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추경호는 표결을 참여를 안 해. 쉴드를 쳐. 이게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기립박수까지 쳤잖아요. 추경호가 맞아요. 가가지고 아, 반성 항상 발언하고 발언하고. 나가는데 기립박수하고 병렬하고 같이 우르르 떼거리로 나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쳐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진짜. 이걸 우리가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아, 시원합니다. 이미 머리는 썩었다. 뇌는 우동사리로 바뀐 지가 오래다. 그러니까 그냥 쳐맞는 게 최고고 그게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도 좋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최소한의 양식을 가진 보수가 나오려면 네. 제거를 해줘야 된다. 확실하게. 아, 네. 아, 그 다시 한번 내부에서 말씀드리자면 합리적인 민- 척하지만 네, 네. 뭐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기회주의자인 것 뿐이에요. 아, 기회. 재서봐
용태야 그냥 당 깨라. 어. 이게 정답이에요. 네.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하고 반대했던 세력이 같은 당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역적하고 역적을 진압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같은 당에 있습니까? 이게 당 깨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진보 보수의 편차가 큽니까? 아니면 제도권이 아닌 반체제 세력과의 편차가 큽니까? 윤석열 세력은 반체제 세력이에요. 국가 전복 세력이에요. 진보 보수가 이럴 때는 같은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편을 보면.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을 깨는 것이 맞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그리고 맞습니다. 민주당과 우리 그 다른 세력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퇴로를 열어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김재섭 의를 조금 높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아니, 살살 꼬셔야지.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인데 뭐 그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니까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시류를 잘 타는 정치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제 배현진 의원 아니에요. 풍양계 돌아가죠. 배현진 예, 의원. 배현진 의원이 이제 리얼미터보다 더 정확하다. 여론은 정말 배현진 미터가 최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배현진 의원이 이제 페북에다가 네. 또 엄청난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네, 페이스북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눈길조차 얻을 수가 없다.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 라고 글을 썼어요. 풍향계가 쫙 이제 방향을 가리키죠. 이 김계리는 가만은 안 있을 것 같은데 김계리. 그걸 보고 이제 김계리가 바로 반박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는데요. 네. 김계리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천박 운운하는 건지 그 수준 보고 피식했다. 피식했어. 이렇게 메타인지조차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니? 대한민국의 현실 안타깝다. 누구 얘기냐고? 거울을 봐. 거울 봐. 계엄이 왜 일어난 건지 공부 좀 하세요.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사진 찍지 말고. 네. 잘한다. 예. 자, 그러나 이제 배현진 미터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추앙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 또 추억 여행 잠깐 해야죠. 추억여행. 예, 과거의 배현진 미터는 어땠는지 한번 잠깐 보고 옵니다. 우리 후보님 그 연설 원고 없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또 풍부한 말씀들, 국민들 속 뻥 뚫리는 말씀들 너무 뚫리냐. 잘해주셔서 참 안심하고 저 사람에게 대한민국 맡기면 잘 돌아가겠구나라는 아이고. 그런 마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또 정부를 출범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소통 그리고 그 역동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앞으로 충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충정을 누가 다 했더라. 근데 원래 배현진 의원은 그 홍준표 키드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 직전에 또 홍준표였어요. 홍준표. 네. 원래. 대단합니다. 예. 대단한 배현진 미터. 대단해요. 역동적이 너무 역동적이어서 난리 났죠. 예. 저분은 한 100살 살 것 같아요. 100살? 저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아, 자기한테 불리한 거 바로 잃어버리는 사람들. 바로 잃어버립니다. 네. 예. 정말 대단한 배현진입니다. 네. 배현진 대 김계리 대전이 붙었습니다. 먼저 배현진이 아주 세게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이게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이랑 끊어내야 된다. 네. 이거를 강조를 했는데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개혁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된다. 라고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그 발언 중에서는 좀 가장 센 수위가 아닌가 그지? 싶습니다. 제일 세지. 그리고 문장도 웬일로 잘 만들었단 말이야. 저렇게 세게 때렸어요. 가만히 있다가 저렇게 때렸단 말이야. 역시 배현진이 보면 국회에서 보면은 뭐 위아래가 없잖아요. 네. 그 위아래가 없는 게 저런 데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질러버리니까. 전 저거 보면서 막 얘기했듯이 제일 센 수준이잖아요. 김재섭이나 김용태 이런 애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걔들 뭐라고 했습니까? 아우 20명 모았다. 지금 발표할 거야. 지 혼자는 못해요. 그냥 아주 순한 말로 그냥 쑥쑥 툭툭 던지기만 하지. 행동으로 못 옮기는데 배현진은 그나마 옮겼어. 이게 더 낫지 않는가?
그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이제 배현진 의원이 쓴 글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두 가지 생각. 첫 번째는 천박한 김건희와 그 남편이라고 표현해갖고 윤석열을 쩌리 취급하는 거. 아예 윤석열 이름 자체가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그냥 불쌍한 한 남편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쩌리 처리를 해버린 거 하고 두 번째는 배현진이 갑자기 왜 급발진 버튼이 눌렸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나경원 효과다. 저는 이 배현진과 나경원, 그러니까 배현진의 모든 행위들은 나경원과 대척점에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좀 느껴지거든요. 내 상대는 나경원이다. 그렇죠. 출발한 거다. 그 국상대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차기 국상은 나다. 네. 이제 나 의원은 물러가라라는 어떤 포석이 아닌가. 최근에 나경원이 윤어게인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렇지. 그래서 실질적인 지도부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그동안 지도부 비판이나 친윤 색채를 뭐 가지고 있었던 부담감 때문인지 반윤 얘기를 많이 안 하던 그 지금 배현진이 갑자기 지금 치고 들어간 게 나경원의 포스트를 본인이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에 시작하는 거 세게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지른 것이 아니냐. 아무튼 세긴 무지하게 셌어요. 그럼 친한계에서는 이제 뭐 이름을 뺀 것 같더니 다시 친한계로 들어간 건 아니겠지? 친한계로 다시 들어갈 캐릭터는 아니고요. 그렇지.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배현진이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좀 권력의 흐름에 민감한 정치인.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권력 풍향계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인데 네. 지금 좀 빨리 치고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뭘 향해서 빨리 치고 나오는지 지금 잘 보시면 네. 표현이 세서 그렇지 실질적 내용은 기존의 그 사과 요구, 뭐 김재섭이나 뭐 김용태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내용적으로 보면 처참한 계엄의 역사와 결별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계엄에 사과하고 계엄과 결별한다는 거는 뭐 초기부터 계속 뭐 이른바 소장파들이 이야기해왔던 거라서 네. 그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다만 이 다음 순서, 그러니까 윤석열과 결별한다, 윤석열을 손절한다, 이거를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를 지금 못하고 있냐면 결국 윤석열이 했던 그날의 그 불법 계엄의 성격이 뭐냐? 네. 그걸 규정을 해줘야 되는 그걸 못합니다. 거기까지 못 들어갔다, 배현진도.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가 다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불법 계엄을 우리는 이미 전 국민이 쓰는 말로 내란, 반란, 군사 반란, 친위 쿠데타 이런 성격 규정까지는 못 가거든요. 네.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내년 2월에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어차피 결과는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 스케줄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년 2월, 3월에 우리가 어디쯤 가 있어야 될지 미리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계엄진이 좀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내년 2월에 윤석열의 내란이 유죄로 나오고 뭐 그게 이제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선고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도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네. 그때 누가 제일 빨리 움직였냐? 나다. 라는 얘기를 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인다. 아랫목 비워나. 그럼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또 배현진에 그래서 빠진 게 있습니다. 뭐 당연히 빼고 뭐 머리를 굴렸겠죠. 국민이 빠져 있죠. 국민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배현진이 그 계엄 당일날부터 해가지고 행보가 이런 자격이 있느냐? 국민한테 미안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계엄 해제 투표 안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국민에 대한 미안함은 좀 있어야 될 텐데 역시나 뭘 배현진한테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국민 미안합니다 했으면 우리가 뻘쭘할 뻔했어. 자, 아무튼 배현진이 이렇게 질렀는데 이에 윤석열의 딸 김계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계몽된 윤석열의 딸 김계리 씨는 네. 누가 누굴 보고 천박 운운하는 건지 메타인지조차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다. 누구 얘기냐고? 거울을 봐. 계엄이 왜 일어난 건지 공부 좀 하세요. 여기저기 돌아가며 사진만 찍지 말고. 야, 차라리 안정권한테 했듯이 그냥 쌍욕을 하는 게 날 뻔했는데, 아우, 여자들끼리 이렇게 공격하는 거 세네요. 어우, 김계리 역시 지지 않습니다. 네, 뭐 여자들끼리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성인지 감수성 아니에요. 네네네네. 예, 이런 걸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워낙에 기본 캐릭터가 센 애들이라 제 둘 얘기를 한 거예요. 정색하시네. 옛날에 우리 같이 방송하다가 네, 크게 한번 큰일 뭐가 납니다.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찝어줬으면 그냥 넘어갈 네네네네. 뻔했네. 예. 그러니까 김계리 입장에서는 자기역할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에마님도 짚어주셨지만
사실상 그 윤계리거든, 윤계리. 윤계리. 거의 이제 윤계리 수준인데 네. 자기 정치적 포지션을 거기에 잡아놓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내년 6월 선거든 그 다음에 총선이든 이 자산을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머리끄덩이 잡는 거죠 일단. 일로 와봐. 네. 네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 이제 이런 포지션을 잡는 건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현진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즐거운 반박이 없죠. 완전 땡큐죠. 배현진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거 깔아놓고 시작하는 건데 네?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 윤석열의 딸과 싸우고 있다. 네. 나 보통 사람 아니다. 당 내에서 나는 처음부터 윤석열이랑 절연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예. 이렇게 윤석열 딸이랑 머리끄댕이도 잡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언제 할 거냐? 내년 3월, 4월, 5월에 할 겁니다. 나는 배현진이 저게 나 급도 안 되는 게 이런 줄 알았더니 누구라도 받아줬어야 돼. 아이 땡큐죠. 이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라도보다도 더 중요한 김계리가 붙어주면 네. 진짜 땡큐죠. 그럼 이거 서로 윈윈이네 이거. 윈윈이죠. 김계리도 지금 신나가지고 이랬을 거 아니요. 아무튼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김계리 같은 애도 변호사라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들 많이 할 텐데. 지금 이제 변호사라기보다 이제 윤석열 딸. 그러니까요. 윤딸.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댓글창에서는 그 배현진이 자기 정치한 거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실제 배현진 같은 경우에 지금 체급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얼마 전에 서울시 당협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그 조정훈하고 붙어가지고 이겼어요. 네. 근데 당협위원장이 되기 전에 그 조정훈하고 붙어서 이기는 건 너무 쉬운 거. 그렇죠. 근데 당협위원장이 되기 전에 오세훈 쪽에다가 러브콜을 보냈거든요. 배현진이?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계에서는 배현진을 잡으려고 하는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계에서도 좀 필요로 하는 그렇죠. 상황. 근데 거기에 이게 오세훈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반윤으로 지금 프레임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배현진이 먼저 치고 나간 거죠. 그다음에 서울시당 당협위원장이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쨌든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나한테 줄 서라라고 하면서 내 체급은 이제 올라갔다. 저건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계산이 많이 깔려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편으로는 내년 그 지방선거에 패했을 경우에 결국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을 절연하지 못한 당 지도부의 문제다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미연의 어떤 그 포석을 까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배현진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내가 대세야 지금 여기저기서도 날 다 러브콜 하고 있어. 자, 너네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 나한테 한번 찾아와봐. 이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보니까 몸은 달아있는데 이러면 선거 박살날 텐데 이렇게 질러놨으니 거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나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이야. 그래서 김계리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 완전 그 정신병자 수준들인 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김계리 정치해야 된다. 우리 윤석열 아버지 딸인데 이거 줘야 되지 않냐? 박근혜처럼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겠죠 또. 그러니까 위민으로 제대로. 붙는. 그래서 이게 점점점 더 격화되지 않겠는가? 배현진 쫓아내고 김계리 꽂자. 그렇죠. 자, 아무튼 뭐 둘이 신나가지고 서로 티키타카를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네. 배현진은 기다렸네.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아침에 바로 발기질을 하면서 긁혔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놀리는 글을 사실상 쓴 거죠. 네. 본인 말대로, 그러니까 김건희 본인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그저 남편 운만 좋았던 한 민간인이 굉장히 좀 아프게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분수와 이치에 맞지 않는 사고를 줄줄이 친 걸 두고 내가 천박한 건데 그걸 천박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긁혀서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 있다. 희한한 자들. 자, 윤호개인 당을 만들려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스리슬쩍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이거 어디서 굴러들어온지 모르겠는 이 처절한 치졸한? 지질한 장사치들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제 오늘 개 거품 물었던 애들에게 인사, 이렇게 했어요. 야, 이것도 센데? 진짜 재밌다, 애들 티키타카 하는 게. 근데 둘이 정말 잘하네. 그렇죠. 잘 싸우죠. 그 아픈 데를 딱딱 긁고 있는데 어허. 아까 이제 김계리 우리 윤석열 따님께서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그 글에 보면 여기저기 돌아가며 사진만 찍지 말고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김계리가 그랬지, 배현진한테. 근데 이게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돌아다니면서가 아니라 돌아가며라고 해갖고 물어보려고 그랬어. 뭐야? 대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현진 잡아? 네.
돌아다니며 사진 찍지 말고 보통의 표현이야. 니들 그냥 정치인이라고 사진 뭐 근데 막 하고 찍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게 아니고 돌아가며라고 적혀 있거든. 네. 그게 다른 의미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배현진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퀴즈로 컸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지.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홍준표를 배신하고 그랬지. 윤석열한테 붙었어요. 그랬지.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붙었다가 다시 한동훈 쪽에 붙었다가 그 와중에 또 중간에 몇 명 있었어. 그죠?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이게 제가 김계리 씨한테 우리 윤석열 각하의 따님이니까 힌트를 드리는 거거든요. 배현진이랑 계속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현진이 긁히는 건 거기다. 그러니까 그래? 거기를 계속. 그러니까 지금 천박하다, 뭐 희한하다라고 배현진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계리 씨께서는 이 돌아가며 사진 찍는 계속 사람들을 바꾸면서 철새 정치, 배신자 정치 하는 걸 물고 늘어지셔라. 아, 좋은 이십니다. 네네네. 오, 저 거기에 또 응원하거든요. 배현진이 긁히는구나. 그렇죠. 그거네 봐왔던 걸 보면은 긁히더라. 라는 충고, 조언, 아주 귀한 말씀이었어요. 홍준표 시장이랑 잘 풀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홍준표도 참전할 것 같은데? 걔가 누군가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재밌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김계리 차례잖아. 네. 아직 안 올라와서 나 지금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는데. 김계리 빨리 글이 올라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분명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올라올 것 같다. 아, 주중엔 얘들 둘 보는 걸로도 굉장히 흥미있을 것 같다. 근데 이 싸움에 한동훈이요. 숟가락을 얹어요? 아,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생뚱맞게 원래 자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자, 요렇게 배현진 의원의 후원 안내를 올렸습니다. 요렇게 올려서 저기 몇 달 전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게요. 왜? 이게 17일자로 그 배현진 그 페북에 올라왔거든요. 아, 17일 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한동훈이 진짜 배현진을 도와줄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올리고 나서 하루 이틀 시간차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어제 그때는 페북에다가 한참 몬스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메시지를 물론 자기 애가 광하다 보니까 바빠. 그 누가 했습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뭐 이러고 있다 보니까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네 성대모사까지 하나요? 좋은데? 먹고 살려면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 그 배현진이 글을 쓰고 나서 뜬금없이 이걸 올려요. 그랬더니 제 팬클럽에서 제가 가입되어 있는 팬클럽에서 위드훈이 이걸 올리면서 다들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한동훈 팬클럽에서 많은 후원금이 들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지령을 내린 거예요. 자기 팬클럽에 그렇죠. 돈 넣으라고. 그렇죠. 한동훈 저렇게. 그러면 배현진 이게 사실은 저기 김계리한테 맞고 나서 오늘 아침에 반박글을 올리기 전에 저 후원 계좌를 올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사람이 얄팍해요. 그걸 갑자기 후원 그 계좌를 그렇게 올리는 거 너무 속보이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부터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이런 관계였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몇 달 동안 냉랭하다가 갑자기 내 편 들어주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쓱 또 올려주고 사람이 이렇게 얄팍해. 진짜 한동훈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거 보면은 근데 배현진이가 고마워할까? 고마워하겠죠. 돈 들어오니까. 그렇죠. 아 그럼요. 그리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당내의 역학구도가 좀 내년 연초에 상당히 흔들릴 텐데 그때 혹시 한동훈이 다시 잡을지가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배현진 입장에서는 내가 뭐 손 내민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 손 내민 것 같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죠. 그 배현진은 한동훈이 내 밑에 들어오던가 뭐 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도와달라고 그랬어? 약간 이런 거니까. 뭐 할 거 없으면 나한테 와봐요. 나한테 붙으면 뭐 내가 자리 하나 줄 테니까 뭐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녹취해서 또 공개하고 뭐. 야 진짜 뭐 정글이다 얘들. 진짜 막 서로 엄청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재미지게 돌아가고 있다. 자 한동훈이 그렇게 숟가락을 얹었는데 말이죠. 이제 배현진 김계리 대전에 이어서 김민수와 양향자 대전이 또 주말 동안 벌어졌어요. 난리 났습니다. 양향자가 놀랍게 질러댔어요. 물론 대구나 저기 경북, 저기 경남 이런 데서는 못하고. 진짜 날아오거든요. 거기서도 날라오다 말았어. 커피 이런 거는. 근데 대전 정도니까 괜찮겠다 싶었는지 양향자가 반성해야 된다. 국힘이 잘못했다. 라고 질러대는데 그 영상과 함께 누가 나와갖고 해코지를 하려고 하니까 누가 말리죠? 그러자 김민수 최고위원 지금 무조건 싸워야 된다라고 장동혁보다 더 세게 이야기는 김민수가 나와서 해코지하는 사람을 말리는 게 아닌 해코지하는 사람을 말리는 사람을 치워주는 놀라운 장면도 있습니다. 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해코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해코지 하라고 길을 터주는 보세요.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편말을 들고 있는데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 언제까지 이렇게 나왔어. 싸우고 있을 겁니까? 말렸어. 김민수 나와 이제. 하지 말라고. 김민수 나와. 저 사람을 치워 비켜요. 네. 저는 국민이 잘 사는 도민 강국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손 할 잡아. 수 없는 째려봐. 누구에게도 우리가 조아리지 않아도 되는 야. 양양자도 대단하지만 김민수도 야 저기서 이렇게 비켰다고 했다가 저기 최고위원이 왜 들어가 저기? 들어가서 또 째려보면서 이렇게 나와요.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고 솔직히 얘기해서 양양자 입장에서 김민수 보면 저런 모야거든요. 어서 굴러먹던 9999 일배인데 와가지고 지금 저기서 주인 노릇하느냐 이 생각도 할 수 있거든. 물론 본인도 굴러 들어온 돌이긴 하지만은요. 아무튼 저런 장면이 연출되면서 막 커피 날라오고 저 이후에 막 아저씨들끼리 또 이제 할아버지들끼리 머리끈대기 잡고 막 옷 벗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주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저 전향자 씨를 보면서 전향자 씨. 네네. 전향자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네. 지금 김민수 같은 사람들이 찐윤 아주 극우의 스탠스를 다 취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쪽은. 그렇지. 근데 이제 한 번 전향한 사람이 두 번 전향은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향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틈새 시작을 본 게 이 대전에서 계엄이 불법이었다는 발언을 하면 혹시라도 내년 뭐 보궐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나는 윤석열과 절연하자라고 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타이틀을 가져가려고 하는 배현진의 목적이 하위 버전.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근데 발언은 또 배현진만큼이나 셌어요. 지금 보니까 평택 의뢰에 아마 그게 이제 그 최종심 남겨놓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된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공석이 될 것 같대요. 대법원에서 날아갈 것 같대. 거기다가 위원장 신청을 해놓은 거야. 그렇죠. 네. 신청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 본인으로 결정이 안 됐어. 빨리 결정해 달라는 걸까? 아니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열받아서 그런 걸까? 이 생각도 해요. 워낙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 위원장직이 자기한테 안 돌아와서 열이 받았나? 이 생각도 좀 들죠. 근데 그러니까 왜 거길 들어가가지고 저런 험한 꼴 당하고 그때 진짜 은퇴를 하셨어야지 국힘까지 들어가가지고 저러고 계시는지 참 안타깝다. 이제 아까 배현진의 연장선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뭐 물론 내년 선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이제 3년 뒤에 있을 총선을 보고 움직이는 거고, 뭐 양양자 의원도 결국 이제 국회의원으로 복귀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 대구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뭐 구미도 가보고 몇 군데 뭐 집회인지 나발인지 하는 걸 봤는데, 네. 한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와가지고 뭐 거의 소리 지르는 아저씨들만 있고, 이게 뭐 되나? 그 촉이 올 거거든요. 아니 딱 몇 군데 돌았는데 대구 갔을 때마다 저 정부까지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뭐 나도 호남 출신이라 뭐 저 빨갱이라고 욕하셔도 할 수 없으냐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이거 힘 다 빠졌다 이거. 사람도 안 모이고 거기서도 야 사과는 해야 되지 않아? 막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렇죠. 뭐 긴 안목으로 보면 이거 장도영 지도부가 내년 6월까지나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하나가 아마 있었을 거고 속으로.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건 내년 지방선거는 조졌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미리 좀 해놔야 되나? 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공통적으로 튀어나온 사람들을 보시면 네. 굉장히 기회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맥락은 그런 맥락이 지금 숨겨져 있지 않을까. 박정화도 욕 많이 먹던데. 거긴 그때 센 말은 안 했고. 뭐 박정화 의원은 계속 이제 친한계였으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기회주의자들이 튀어나올 때는 뭔가 분위기를 읽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야, 이제 여기는 이미 쟤들이 다 장악해서 레드오션이야, 이제. 윤호개인은. 어차피 이쪽이 좀 공간이 커지면서 점점 공기가 맑아지기 시작했어? 여기로 들어가자. 뭐 이런 움직임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네, 저는 그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들이라고 보는데요. 긍정적이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걱정
걱정했었던 언론의 그 기계적인 중립병 환자들이 네. 계속 이 이슈를 다루면서 배현진이 무슨 말을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현진이 무슨 말을 했다 vs 또 누구는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을 같이 실어주거든요. 네. 또 양양자가 뭘 했다 그러면 또 김민수가 뭐라고 얘기했다. 그렇지. 또 장동혁이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5대5의 기계적 중립을 계속 그 기사에 야마로 뽑다 보니까 네.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얘네가 좀 괜찮은 발언을 했다라는 거에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힘 애들은 이렇게 윤석열이 빠짓을 하고 있어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부정적인 여론들이 더 확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게 그거만 딱 나오게 되면 저런 분위기가 국힘에서도 있네, 좀 희망이 있나 할 텐데 그렇죠. 같이 붙여놔 버리니까 난장판이구만. 네네. 이렇게 되는 오히려 언론의 저런 중립병이 지금 국힘한테 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 우리 양양자가 어떻게 절로 넘어갔습니까? 처음에 이제 검찰 개혁 때 그때 법사위에서 그 법안 통과하기 한 이틀 전인가 그게 보좌관에 의해서인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민주당에서 사보임을 통해 가지고 양양자 대신에 근데 무소속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면서 통과시키면서 그 와중에 이제 조중동하고 따까리들이 난리를 피우면서 검찰 개혁의 동력이 상당히 지금 상처를 입었던 게 양양자 때문이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때 생각했을 땐 이건 검찰 캐비넷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 분위기 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준석한테 갔다가 다시 또 국힘 가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이 어디 안 가는 것 같다. 아무튼 뭐 그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긍정적으로 우리들은 봐줄 수가 없네요.